안녕하십니까. 이정국입니다. 저는 지금 평촌역 1번 출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6시 18분입니다. 지금부터 8시까지 이곳을 통해서 서울로 또는 경기도로 출근하시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아침 출근 인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인사를 하기 전에요. 이곳 평촌역은 지하철 4호선입니다. 안산에서 사당으로 가는 지하철 4호선이 서 있는 곳이 이곳 평촌역입니다. 원래 평촌이라는 지명은 벌말이었습니다. 벌말이 평촌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 벌말이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벌말, 말 그대로 허벌판이라는 뜻입니다. 평촌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 이곳은 논밭으로 이루어진 허벌판이었습니다. 인덕원 쪽에서 보면 남쪽으로 허벌판인 평촌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1989년도에 한국토지공사가 일기 신도시 작업을 시작해서 신도시 건설을 시작해서 평촌, 삼본, 분당, 일산, 중동 이렇게 5곳의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평촌 신도시는 1995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1992년도부터 아파트가 건설돼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92년도에 입주가 시작돼서 지금이 2024년이기 때문에 신도시가 건설된 지 3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3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노후화가 돼서 도시를 재생하는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평촌 신도시는 도시 재생의 문제가 가장 큰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촌역 1번 출구에서 인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정국입니다. 전화주세요. 지금 이곳에 전철을 타러 가는 사람보다도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외지에서 평촌에 있는 직장으로 아마 출근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철을 타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유권자이신데요. 아직은 전철을 타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국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정국입니다. 이곳 평촌이, 제가 기억하는 평촌이 예전에 여기가 논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기에 논밭을 확실히 알고 있냐면 우리 고모, 막내 고모가 이곳에서 사셨습니다. 평촌에 그 논밭이 있는 중간쯤 들어가면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서 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형제분들이 2남 3녀셨는데요. 그 중에 막내 고모가 여기서 사셔가지고 고모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촌의 벌말을 허벌판인 농경지인 평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그 당시 안양을 왔었는데요. 이 허벌판이 지금은 이렇게 신도시가 됐고, 이 신도시가 벌써 30년이 지나서 노후화됐습니다. 이 노후화된 신도시를 다시 재생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저는 꿈마을 우성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안양 7동 덕천마을을 갔더니 신도시라고 하는 우리 꿈마을 우성아파트하고
덕천마을의 최근에 새로 지은 아파트하고는 차원이 틀렸습니다.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여기는 구도심이 됐고 마치 거기가 신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30년 이상 노후화된 이 평촌 신도시를 어떻게 다시 새로운 뉴시티로 만들어내느냐가 큰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평촌뿐만이 아니고 일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 삼본 신도시, 중돈 신도시, 일산 신도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곳 평촌 신도시가 다시 재생하는 그 모습이 모범적인 개발을 한다면 그것이 일기 신도시의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표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국입니다. 이것이 평촌역입니다. 평촌역인데요. 구도심이 있을 때 이 동안 출장소가 세워져서 일기 신도시 때 개발됐습니다. 이 동안 출장소가 명칭이 바뀌어서 동안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 그러면은 저쪽 만안구는 서안구, 그러면 이게 좀 균형이 맞을 것 같은데요. 만안구 그러고 여기는 동안구, 그러니까 별로 균형이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이쪽 원래의 명칭이 평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안구를 평촌구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안구를 평촌구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촌이요, 신도시 당시에 들어섰던 그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평촌이라 하는데요. 지금 호계 1동의 호계 2동의, 1동이죠. 1동의 덕현지구, 그 다음에 호원지구, 그 다음에 호계 2동의 용창지구, 이런 곳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이 원래 거기가 호계동인데요. 거기에도 평촌 무슨 아파트 다 이렇게 명칭을 씁니다. 그러니까 호계 3동을 제외하고 호계 1동, 호계 2동에 신축되는 아파트들이, 거기 이제 재개발돼서 신축되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평촌 아파트, 다 이런 명칭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안구를 평촌구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안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평촌구로서 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동안구를 평촌구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마 안양시에서 관양 2동, 그러니까 관양 2동이 어디냐면 인덕원입니다. 인덕원이 고유의 지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양 2동을 인덕원동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동안구도 평촌구로 명칭을 바꾸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국입니다. 전화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정국은 평촌이 개발되기 전부터 이것을 관찰했고, 평촌이 개발되는 과정도 지켜봤고요. 또 평촌 신도시가 들어서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그 과정, 노후화되어 가는 과정도 살펴봤습니다. 제가 귀인동 꿈마을 우성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 지는 1999년도부터 제가 꿈마을에 거주를 했는데요. 꿈마을 우성아파트에 살면서 입주 동대표, 쉽게 얘기하면 동대표죠. 각 동마다 대표를 한 명 선출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합니다. 그 동대표도 해보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도 하면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벌써 10수년 전인데요. 그때만 해도 녹물이 나오고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내부에 배관들이 좀 많이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지 지금은 이제 3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아마 각 아파트마다 배관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교체도 하고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은 한번 배관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는데요. 배관 자체를 전부 다 뜯어 고쳐 가지고 전체를 수리하니까 거의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지금부터 굉장히 수년 전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파트가 오래되면 리모델링 또는 그 안에를 다시 새롭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3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재생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재생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그 방안들을 많이 마련하는 것이 큰 과제인 거로 지금. 이정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국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아주머니께서 호된 질책을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월급만 타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나가시네요.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어려운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풀어내는 그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인사를 시작한 지 30분이 되는데요. 날씨가 어제보다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어제 별로 안 추웠기 때문에 장갑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 손이 굉장히 시렵네요. 안녕하십니까, 이정국입니다. 전화주십시오. 대중교통이 좀 생각해야 돼요. 들고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정국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정국입니다. 제가 지금 평촌역에서 출근 인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방극재 전 의원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방극재 의원님께서는 이 지역 호계동 지역에서 시의원을 하셨고요. 지금 안양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방극재 의원님을 소개하자면 30년 전에 지정된 그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을 안양시에서 용도 폐지했는데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원고로 참여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이신 우리 방극재 의원님이 안양의 대중교통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 관련해서 한 말씀을 하시는 동안 저는 저 뒤에 가서 또 인사를 하고 있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극재입니다. 인천 옹진군에도 인구 2만인데 옹진군에도 영흥도에 가보면 시외버스 종합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50만 대도시라는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여서 아마 시외버스 터미널이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 들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안양만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이 없습니다. 약 한 30년 동안 표류되어 온 시외버스 터미널이 2017년인가요? 그때 이제 용도 폐지가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가 약 한 평촌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가 약 5,500여 평 정도 되었는데 LH가 이제 그 매각 절차를 밟으면서 사기업체에 매각이 됐습니다.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가 용도 폐지된 경위나 또 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취소
행정소송이 지금 2심인 수원고등법원에 계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자세한 내용은 이정국 후보님이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연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국입니다. 오늘오늘 되십시오. 오늘 영상 2도였는데요. 제 차에 영상 2도였는데 아마 영하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근데 이게 손이 시려워서 이걸 들고 있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 방극재원님께서 이 장갑을 두툼한 장갑을 주셔가지고 아주 일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방어님 원고로 참여하셨잖아요. 네. 시외버스터미널. 네. 근데 이제 30년이 돼서 이제 일기 신도시를 재생을 해야 되는데, 네. 아파트나 이런 경우는 이제 조합을 결성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평촌 일기 신도시 내에 있던 도시의 기반 시설들은 네. 개인이 할 수 없는 성질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죠? 그 중에 이제 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뭐 네. 철도, 관공서 이런 것들은 학교 이런 건 도시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예,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안양시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맞습니다. 시민들이 그 편의를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CF버스 터미널에 있어서 장거리도 가고 또 이 광역권 교통도 해소가 될 거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찌됐든 이제 국토계획법에 따르면은 네. 시외버스 터미널은 누가 뭐래도 네. 도시 기반 시설입니다. 네. 그 기반 시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권, 즉 네. 그 대중교통 이용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헌법상 비록 나열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 중에 기본권입니다. 권리다 이런 얘기죠. 기본적 인권을 줄여서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양 시민들이 이런 그 대중교통권, 교통 이용권을 지금까지 30년 동안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30년 동안 누리지 못한 그 피해를 봤잖아요, 시민들이.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안양시가 그것도 보상을 해줘야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2017년 19년인가요? 2017년에 매각됐죠. 매각이 됐습니다. LH공사에서 해조건설로 매각이 됐습니다. LH에서 이제 매각 절차를 밟아서 해조건설이라는 사기업체에 매각이 594억짜리가 1,100억에 거의 한 2배 정도 매각이 됐죠. 사실은 제정신으로 그걸 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아마 기업체에서 뭔가 그 이상의 어떤 그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그걸 매입을 했지 않았을까. 원래 이제 LH공사에서 팔 때는 터미널 지으라고 판 겁니다. 그렇죠. 터미널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거를 터미널 지으라고 판 거, 그렇게 생각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제 정확하게 조금만 한 발짝 뒤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부지를 가지고 지금 49층 오피스텔을 지어서 엄청난 지금 차익 내지는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은 결국 사익을 부추기는 거고. 그렇죠. 공익을 없애고 사익으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공익을 버리고 사익을 취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결국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안양시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네. 네, 시에서 늘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이 네, 안양시가 좀 잘못된 정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상을 하지 않고 네. 아마 어쩌다 공무원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안양시의 수장을 맡고 있는 네. 정말 이 옛날에 이제 보면은 이런 기관의 장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기관의 장을 가령 배도 선장을 잘못 만나면은 네.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산으로 간 적 본 적 있습니까? 아, 저 때 산으로 갔습니다. 명화 해적 이스탄불, 이스탄불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랍인들이 그 이스탄불을 점령하기 위해서 배를 가지고 한 70척의 배를 산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야사에 나온 겁니다. 예, 그 전쟁에. 예.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안양시를 책임지고 있는 역대 전임 시장들이 내팽겨친 겁니다. 안양 시민을 절로 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30년 동안 그게 설치가 안 됐다고. 그렇죠. 표류가 되고 결국은 무책임한 행정이죠. 91년에 이제 92년 1992년에 그때 지정이 됐잖아요. 건교부죠 그 당시에.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이제 신도시를 위해서 도시기반 시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평촌동 917번일까요? 934번지. 아, 934번. 예. 그래서 평촌동 934번지에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지정을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건설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부령으로 그걸 지정을 했는데, 안양시장이 그 하위 기초자치단체장이 그걸 용도 폐지를 했습니다. 네, 2021년 5월 28일 날 터미널 부지를 용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이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이라는 행정에서 그걸 보더라도 이게 서로 이제 핑퐁을 한 느낌이 들잖아요. LH하고 안양시 간에. 그래서 그 용도 폐지, 뭐 일몰제에 뭐 해당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그런데 이걸 아마 시민 쪽에서 질의해시는 했죠. 그래서 일몰제에 해당이 없다.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용도 폐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일몰제에 해당된다면 자동으로 없어져 버렸는데 해당되지 않다니까 안양시에서 용도 폐지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뭘 진다고 그렇습니까? 49층 오피스텔을 진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3번 인준이 거부된 그러니까 아마 그 3번 거부된 것 같습니다. 그 건축법인가요? 건축법에 의하면은 이제 25층 이상 건물은 사전에 경기도지사의 인준을 받아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저기 49층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시민이 누려야 할 교통기본을 안양시가 폐지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방원님이 원고로서 참여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 판결이 있는 거죠? 당초에 지금 2심이잖아요. 2심 고등법원입니다. 수원 고등법원. 그 지금 행정소송인데 당초에는 1월 24일인가요? 1월 24일 날 선고 이제 판결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이 잡혔는데 아마 2월 28일로 연기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재판이 지금 연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판결에 대한 선고 날짜가 선고 날짜가 2월 28일로 연기가 됐는데, 아마 재판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겠죠. 엄청난 이제 고심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전례가 없는 판결이지만. 재판부 판사들이 과감히 수원 고등법원에서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취소, 변경 결정에 대한 취소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 판결은 획기적인 거죠. 네, 대한민국 최초의 판결이라고 그러죠. 네. 원고 적격에 대해서. 만약 네. 이 판결이 이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온다면은 네. 유례 없는 네. 그야말로 판결사에 대해서 획기적인 네. 선을 그을 수 그렇죠. 있는 네.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 적격이 인정됐지요. 그랬죠. 시민들의. 예. 네. 아마 그 단체는 그 두 인정이 안 되고. 군데 뭐 시민사회 정의 지킴이, 터미널 지킴이하고 시민 정의사회 실체는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는 버스 타고 다닐 이유가 없다 해서 아마 거부한 것 같은데. 그렇죠. 단체는 사실은 다른 논리가 사람 있는데. 실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단체의 구성원들은 또 어떻게 보면 억지 논리지만 단체 구성원들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어찌됐든 단체에 대해서는 각하, 그러니까 뭐 소송에 대해서 뭐 어떤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다 해가지고 각하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번에서 이제 9번 원고까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각을 했죠. 그렇게 원고 적격 인정한 거죠.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에서도 인정을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인정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원고로 참여를 했잖아요. 이합전 판결에 가 보니까 저는 이제 이 3명 이제 좌우배석 재판부 재판부 재판장님께서 뒤로 한 발짝만 조금만 더 하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숙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전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재판장님이 정말 이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히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취소 대단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아마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찾아봐서. 그런데 이 판결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서 정말 대한민국 행정 특히 지자체 행정 바로 잡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2월 28일이죠? 지금 오늘이 2월 1일이니까 28일 남았네요. 그래서 재판장님 비록 전례가 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역사를 써주시죠. 안양 시민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이 대중교통 이용권 이 반드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비록 재판장님의 한 번의 일회성에 그친 판결이지만 이것은 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꼭 내려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화이팅 한번 할까요? 2월 28일 날 수원고등법원 재판부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2월 28일 날 이미 판결문은 작성에 들어갔을 겁니다. 아니죠. 이럴 수도 있죠. 판결을 내리고 나서 이제 판결문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심의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정말 원고들의 주장을 꼭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 날 판결 선고를 이렇게 내리려고 했는데 결국 연기된 것은 원고들이 추측한데 우리 후보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고들이 추측한데 아마 쉽게 그냥 이유 없다. 뭐 기각할 수 있어요. 각하 또는 뭐 기각을 할 수 있어요. 기각은 우리가 원하는 거고. 그래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시킬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판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느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1월 24일 날 그냥 뭐 각하다 기각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한 달 이상 연기한 것을 비춰봤을 때 역사에 남는 판결문을 그렇죠. 쓰지 않을까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원 고등법원 재판부의 재판장님, 주심 판사님, 세 판사님께서 역사에 남은 판결을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에서 그분들에게 힘을 한번 몰아 드려볼까요? 화이팅, 화이팅 할게요. 자, 수원 고등법원 재판부 화이팅! 화이팅! 세 번 해야죠. 세 번. 수원 고등법원 재판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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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잘 다녀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정국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정국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정국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잘 다녀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촌역에서 6시 20분부터 8시까지 출근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방극재 전 시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은 이미 하셨지만 처음 하니까 잘 이게 이제 뭔가 그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웜업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인사를 더 간절하게 정중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화이팅 하면은 이정국 세 번 할까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이정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